레미콘 타설 갑니다. 이 레미콘 타설도 현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날이에요. 막 그냥 북적북적하고 바쁘고 신나고 막 이런 날이거든요. 이 타설이 왜 바쁘고 막 신나고 그러냐면 구조체가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바쁘기도 엄청 바빠요. 뭐 레미콘이 제때 들어왔네, 너무 많이 기다리네, 펌프카 배관이 막혔네 안 막혔네 뭐. 네, 그러면서 하여튼 어쨌든 현장에서는 기성이 확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날이다. 네, 지금 레미콘 차 2대를 펌프카 뒤쪽에, 이 호퍼 쪽에 대놓고 거기서 지금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계속 호퍼에다가 쏟아 붓고 있는 중입니다. 저렇게 이제 쏟아 붓고 나면 이 배관 따라서 유압으로 이제 쭉쭉 밀면서 펌프카에 있는 저 긴 배관, 뭐 요즘은 50m, 60m를 넘어서 70m짜리 배관을 갖고 있는 펌프카도 많아요. 저렇게 해서 이제 쭉 내가 멀리 있는 위치 또는 높은 데 있는 위치까지 연속적으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보내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긴, 아까 뭐 거의 70m까지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긴 배관을 막힘없이 가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저 배관은 바짝 말라 있을 텐데 펌프카의 이 호퍼에서부터 이 타설 위치까지 몇십 미터까지 떨어져 있는 타설 위치까지 이 긴 배관 내부를 통과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물이나 또는 모르타르를 맨 처음 쏩니다. 처음부터 콘크리트를 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막히기 때문에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이나 모르타르를 배관 내부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먼저 보내서 배관 내부를 좀 뭔가 이렇게 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촉촉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콘크리트를 보내게 되는 뭐 이런 순서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장비에는 어떤 장비가 있겠니? 이게 지금 9층의 넓은 면적, 이게 결국 건축물이잖아요. 되게 높거나 그냥 뭐 이렇게 1, 2, 3층 정도면은 쉽게 타설할 수 있겠는데 10층 이상으로 높아졌거나 되게 먼 거리를 칠 수밖에 없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긴 배관까지 압송할 수 있는 장비가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9층의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타설할 수 있는 적정 장비가 와야겠죠. 그러면서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압송 장비에는 뭐가 있고 분배 장비에는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레미콘을 타설하는 장비가 압송 장비에 따라서는 펌프칸이 몰리니, 분배하는 장비에 따라서는 CPB, 분배기, 주름관, 요렇게 분리를 합니다. 요거 지금 펌프카예요. 자, 요거 같은 장비인데 차 위에 요렇게 배관이 달려가지고 내가 타설할 수 있는 먼 위치, 높은 위치까지도 이 장비 하나로 별도 배관 없이 타설이 가능한 거, 이걸 펌프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얘는 펌프카에서 이 배관만 빠진 거야. 배관이 없는 거, 얘를 몰리라고 부릅니다. 얘는 언제 쓰느냐, 몰리는 어차피 펌프카의 이 배관이 저 위에까지 닿을 수 없는 높은 층, 20층 넘어가고 막 이러면 이 펌프카가 이게 배관이 안 닿거든요. 그럴 땐 어차피 수직으로 배관을 해 가야 돼요. 현장에서 보통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를 따라서 그 내부에서 이렇게 배관을 올립니다. 수직 배관을 올려요.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지가 움직일 수 있는 배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호퍼에다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레미콘을 부어주면 미리 배관해 놓은 배관에다가 보내주는 역할,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펌프카건 몰리건 호퍼 바로 안쪽에 두 개의 유압 실린더가 있어요. 유압 장치가 이렇게 뒤쪽으로 물러나 있을 때는 여기에 콘크리트가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쭉 밀어주면 이 배관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뿜어주는 거고, 그 반대 거가 뒤로 가게 되면 다시 여기에 콘크리트가 들어가면서 다시 그걸 밀어주고, 이렇게 서로 교대로 한쪽이 흡입, 다른 쪽이 밀어내고, 한쪽이 흡입, 다른 쪽이 밀어내고, 이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펌프카나 몰리나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분배 장비는 세 가지라 그랬어요. CPB, 분배기, 주름관.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앞자를 따서 CPB라고 부르고요. CPB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동에 한 장비가 저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펌프카에 배관만 따로 띄워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유압 장치로 움직여서 먼 곳, 가까운 곳 지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타설하는 거죠. 분배기는요, 기계 장치가 없어요. 사람이 돌리고 밀고 당기고 하는 거야. 회전축이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이제 분배가 되는 거예요. 요 회전축을 두 개를 다 뻗으면 이만큼 가는 거고, 회전축을 접으면은 요 가까운 데를 타설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수평으로만 움직이면서 반경 내에 타설하는, 이것도 근데 굉장히 파워풀하죠. 밑에서 배관 따라서 레미콘이 이렇게 오면 이걸 따라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쏟아져 내는 건데, 회전하면서 반경 내에 다 타설할 수 있는 이런 장치고요. 주름관은 그야말로 완전 재래식입니다. 이렇게 플렉시블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저 끝단에서부터 쳐갖고 오면서 배관을 잘라내고 가까운 곳에 타설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우선 CPB는 타설 시간 및 인원 감소 효과가 있어요. 장비가 기계적인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빨리 칠 수 있고 콘크리트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작업 중에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요. 타워 크레인이 너무 바쁜데, 깽폼 올리기만으로도 너무 바쁜데 분배기를 들어서 위치를 이동해주고 다시 내려주고 하는, 거기에 타워 크레인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단점은 고가야. 설치 비용도 발생을 하고 동 한 곳에 계속 따라서 올라가고 그 동만 책임지는 장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마다 다 설치하기는 너무 고가여서 제일 높은 층 위주로 뭐 설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배기는 분배기 수급이 용이에요. 이거는 한 동에만 붙박이로 쓰는 게 아니에요. 얘 놓고 쓰다가, 이 동에 쓰다가 101동 쓰다가 101동 다쳤으면 내려서 옮겨서 다음 날은 뭐 102동을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워 크레인이 반드시 필요해. 올려주고 배관 잘라주고, 그 동에서도 긴 동이면 요 위치에 쳤다가 요로 옮겨주고 다시 거기서 배관 또 해가지고 거기서 또 치고, 다 끝나고 나면 타워 크레인으로 밑에다가 내려주고 또 배기동에다가 올려주거나 현장에서 반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타워 크레인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가 얘는 단점. 그러면서 한 위치에 치고 또 옮기면서 아까 그 배관도 연결해야 되고 친 거 잘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콜드 조인트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분배기는. 주름관 장점은 타설 길이를 연장하는 건데, 이건 뭐 장점이라기보다 싼 거니까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들면서 원가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타설하면서 아까 유압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센 압력으로 밀어줄 때 이 주름관이 막 움직이는데, 움직일 적에 철근 위에 막 그게 엉망이 되는, 움직이는 거 맥동 현상으로 인해서 철근 불량이 될 확률이 많아요. 단점입니다. 주름관을 끌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될 확률이 많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비싸고 좋은 거, 이쪽으로 갈수록 싸지만 품질에 좋지 않은 방식,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도 현장 경험해 본 분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긴 배관, 높은 배관, 이거 한 번에 레미콘을 보낼 수가 없으니 맨 처음에는 몰탈이나 물이나를 보내서 뭔가 이 배관에 윤활 작용을 하게 만들어 놓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물 먼저 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몰탈을 또 그 후속으로도 보내고 이제 이러는데, 물은 배관을 통과해서 물이 쫙 나오게 되는데, 물은 거푸집 벽체를 통해서 내려가서 다 밑에, 그러니까 그 타설하는 건 맨 밑으로 물은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별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문제는 몰탈이야. 몰탈은 이런데 처음에 이제 부어 놓으면 강도가 콘크리트보다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몰탈이. 그 몰탈을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쳐야 되는 101동 5층에 그리고 주차장 기초에 몰탈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강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받아서 회수해야 돼. 별도로 받아서 빼내는 좋은 자재가 톤백 또는 버킷이고, 얘를 타워 크레인이 물고 있다가 이런 CPB가 됐건 분배기가 됐건 또는 주름관이 됐건 이런 곳에 받아서 타워 크레인으로 회수한다.